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네. 대출 규제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여러 매체들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부동산 투자 계속 할 수 있을까요?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뉴스 미디어나 이런 거를 접하면 불안감이 드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만나보면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 할 게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. 진짜 의외죠. 오, 네. 네. 왜 그러냐면 사실 부동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막 하거든요. 오히려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체기에 샀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. 제 지인 중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뭐 IMF 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제 투자를 안 할 때 투자를 해서 가장 큰 성과를 만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규제이다 보니까 제약은 있어요. 근데 제약이 있다는 거지 투자할 게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3천만 원, 5천만 원 요 정도 있으신 분은 많이 있거든요. 사실 20, 30대 분들도 그 정도 만들어 오시면은 경매든 아니면 뭐 지방의 아파트 갭 투자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반개수 있는 거 요거는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, 두 번째는 애초에 이제 경매로 가격이 이제 3천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들 중에 이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출 없이 살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서 1억 5천, 1억 6천이면 얼추 공시지가가 뭐 1억 언저리가 되거든요. 그건 이제 별도로 1억 이하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, 저 같은 다주택자들이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가면 취득세가 12%거든요.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인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. 감정가 1억 6천 이하로 필터를 건 다음에 찾아보는 거예요. 그리고 아파트는 심지어 1억 이하여도 거래가 꽤 활발하고 실거래도 명확하게 찍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, 2천만 원만 싸게 들어가도 다주택자인 저도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잘 나오니까.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이거는 단타로 하셔도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제외하고는 공시지가 3억 이하는 이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. 공시지가 3억이니까 얼추 시세로 치면 3억 6천 뭐 이렇게 되겠죠. 소액으로 5천만 원 이하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3억 이상 뭐 이런 거는 보유시지 못할 거니까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, 공시지가 1억 이하가 갑자기 4억이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조금 움직일 생각은 하셔야죠. 왜냐면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서는 이런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제한이 되니까, 오피스텔을 제외하고.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비규제 지역 그리고 오피스텔 상품이 있고,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어렵다. 근데 경매의 틀에서 좀 더 벗어난다면 지방 아파트에 전세 낀 물건을 사면 그거는 소액으로 가능하죠. 그런 식으로 옵션이 벌써 3개잖아요. 그것만 봐도 하루가 되게 빠듯하거든요. 볼 게 많고, 경매에서도 실제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태임에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. 분위기가 이러니까.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. 특히 지방에. 그러니까 지방에 가실 수만 있다면 흘러가는 물건들을 2천만 원, 3천만 원만 싸게 받아도 내 투자금 3천만 원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싸게 사면 수익률이 그냥 팔아도 2배를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규제인 거는 맞지만 규제라는 거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거예요. 저도 3년 전에 제가 빌라를 했던 것처럼, 그 당시는 다 아파트하고 있을 때거든요. 근데 저는 돈이 없었으니까 빌라를 했었고, 그때 그거라도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지금 와서 생각하면. 왜냐면 그때 돈이 없다고 안 하고 시간을 미뤘으면 지금 와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. 제가 옵션 3개 말씀드린 게 올해 뭐 말에는 이것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. 어떤 규제가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저는 근데 현금 흐름을 좀 늘리고 싶거든요. 네.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네. 사실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코인이 더 옳은 선택이 아닐까요? 네.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. 근데 이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쉬운 투자를 하고 싶으면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, 이거는 딱딱딱 누르기만 하면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사실 해도 돼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성공 확률을 따졌을 때 주식과 코인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, 그리고 부동산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사실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. 코인이나 주식을 해서 돈을 잃었다, 뭐 투자금 날렸다, 이런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부동산 투자를 웬만해서는 막 돈을 날리고 그런 거를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이쪽이 높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처음 시작은 사실 현금이 정말 많으신 분은 현금 흐름으로 뭐 건물을 사서
만들어서 이렇게 월수 흐름을 만들어서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만들 수 있지만 당장 투자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봤자 사실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일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뭔가 투자로 내 인생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자본을 좀 불려 나가야 돼요. 저는 부동산이 좋다고 보는 게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, 대출이든 뭐 전세 레버리지든 이거를 쓸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거든요. 코인이나 주식을 할 때 레버리지가 안 되잖아요. 일단은 덩치가 큰 것들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매입을 하신 뒤에 이게 커지는 속도가 주식이나 이런 거 올라가는 속도랑은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뭐 전세를 뭐 2년 뒤에 올려 받으시고, 물론 당장 뭐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거예요. 돈이 묶일 확률이 높고, 물론 이제 경매로 전세보다 싸게 받으면 돈이 불려지겠지만 저도 그런 걸 선호하고, 그러니까 부동산 쪽이 성공 확률도 훨씬 높고 자산의 부피를 늘려가기에 되게 좋아요. 그렇게 늘려간 뒤에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 현금 흐름을 만들면 지금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, 나중에는 몇천만 원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산을 늘려가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, 근데 애초에 뭐 돈이 뭐 몇 억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뭐 건물을 산다던가, 왜냐면 상업용 시설은 대출이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좋다고 봅니다. 근데 주식이나 코인을 가지고 뭐 현금 흐름을 당장 만들어 봤자 사실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경매이고, 그 경매를 알면 사실 진짜 다양한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경매를 할 줄 아는데 내가 뭐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걸 못 하겠어요.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. 공인중개사가 다 정리를 해서 알려주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어쨌든 제가 선생님 덕분에 네. 투자를 네.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인터뷰를 네. 통해서 네. 밝혀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. 감사드립니다. 계속 네.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질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